안녕하세요. 로보티지에서 해외 사업부를 맡고 있는 김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공계 출신이시거나 이공계를 꿈꾸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참고로 전공은 사회학과입니다. 그런데 로봇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한 2002년도 정도 됐는데요. 그때 카이스트에서 이제 로봇 축구 대회를 하고 계신 김주환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로봇 축구를 전 세계인의 축제로 만들어보자 하시면서 저를 이제 상업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로봇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장님은 어떻게 보면 또 김주환 교수님 또 그 이후로 저희 사장님을 알게 된 거는 저희 사장님 또 로봇 축구 대회에서 이제 세계 챔피언 하고 있던 김병수 사장님 저희 이제 고대 팀이었고, 저는 사실 그 대회를 오가나이저하는 이제 오가나이저 역할을 이제 했던 건데요. 그 인연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또 회사에 들어와가지고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저희 다이내믹셀하고 로봇 플랫폼들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한 연간 매출은 지금 한 120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한 40개국에 100개 이상 파트너가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로봇 업계에서 대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긴 그렇지만 기술을 충분히 쌓아가지고 서바이브 잘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로봇 상상 팩토리라는 좀 엉뚱한 저런 게 왜 필요할까? 사실 그냥 로봇티지 들어오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게 필요한 이유를 좀 제가 한번 주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제 직전에 발표하신 분 같은 경우가 참 좋은 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뭔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어떤 관심이 생기고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액션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좀 자금도 좀 있으시고 노하우도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대중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물론 이제 제 티셔츠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회색이거든요. 이게 왜 회색이냐면 로봇들이 헷갈리지 않게 저희는 회색을 처음에 이제 로봇 티셔츠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회 같은 데 나가면 로봇이 이제 색깔을 보고 주로 이제 공을 찾거나 이제 축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로봇티지에서 가장 처음 만든 티셔츠고, 이 옷을 입은 사람을 보시면 저 사람은 좀 구력이 됐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로봇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대중화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동안은 만들고 싶어도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여기 표윤석 매니저님 어디 계시죠? 네, 저쪽 뒤에 계신데 오로카 회원이 몇 명이죠? 25,000명이 모여있는 커뮤니티가 사실은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시작을 됐는데, 어느 날 하루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모임을 하려는데 장소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사실은 저희 회사에 갖고 있던 이제 교육실이 있는데, 교육실 한 편을 어떻게 보면 모임장으로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반년 정도 지금 이제 거기서 드론도 만드시고 로버도 만드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세미나 공간 정도 저희가 확보한 걸로 지금 이제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그럼 제가 표현석 매니저님한테 그럼 뭐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옳다구나 하시면서 쫙 리스트를 주시더라고요. 자기는 CNC 머신 필요하다, 레이저 커터 필요하다, 3D 프린터 필요한데 3D 프린터는 퀄리티가 좋은 걸로 있어야 되고 쫙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로봇을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열정, 이 분명히 모든 사람들한테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뭐부터 준비해야 될까를 이제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로봇 상상 팩토리라고 일단 이름은 적어놨는데, 내년 한 초 정도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표 매니저님이 주시는 아이디어와 또 이 자리에서 만나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만났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좀 의견도 모으고 저희 회사 말고도 또 이런 아까 엔비디아 같은 업체
업체들이 사실 많거든요. 아까 뭐 스트라타시스트 석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도 좀 의견을 밝혀오고 계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 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좀 좋은 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사실은 저희가 이제 표현성 매니저님한테 받아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왜 이걸 또 하게 됐는가를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에 저희가 휴머노이드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서버를 가져다가 쓰려다가 사실은 업체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서버를 만들어줄 수 있냐 했는데 업체가 우리는 그런 서버 취급 안 한다 이렇게 딱 잘라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사장님도 이런 서버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만들고, 원래는 자기 혼자 로봇대회에 나가서 1등 하려고 저 기술을 아무한테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대회에 나가서 1등 하려고 저 서버를 만들었는데 결국 대회에서는 2등인가 했고요. 근데 그 대회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야, 너 가진 거 다른 사람이랑 다른 거던데 나도 좀 한번 좀 줘봐 하면서, 사실은 저희 회사가 원래는 이전에는 스마트 토이라는 사업을 돈이 되는 게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다가, 이때부터는 원래 하고 싶던 로봇을 우리도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다이내믹스라는 모듈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약 한 100만 개 이상을 지금 제가 팔고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이제 계속 그 흐름을 저는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컨퍼런스나 뭐 대회나 이런 것들을 쭉 쫓아다니면서 보면 결국에는 오픈소스로 가기 위한 어떤 이런 모듈들이 너무나도 빠르게 거미줄처럼 확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두이노나 메이커페어나 깃허브 같은 데에서 로스도 나오고 3D 프린터가 나오면서 누구나 쉽게 로봇을 만드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죠. 저희도 이제 그래서 다윈 같은 거를 오픈소스로 내기 시작했던 거고, 라즈베리 파이가 나오면서 PC 레벨에서도 그런 어떤 오픈소스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제 뭐 달파 챌린지도 나갔지만 2015년에 특징 지을 수 있는 어떤 이벤트로 제가 코스 로봇 이벤트 하나 넣어놨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계기가 돼서 저희가 여기서 보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열리는 어떤 이런 지원 공간이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일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정부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말로 기업이나 어떤 사람들의 참여에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런 새로운 세대들이 자기가 정말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이 더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로봇을 상상하는 팩토리에서 즐겁게 뛰어놀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내년 초에는 반드시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